통일교가 이거 자기들이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 실제로 움직였거든. 뉴스토마토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썼습니다. 계엄 직전 안가 비밀회동 CCTV 확인. 여기 보면 12.3 계엄 일주일 전인 11월 26일 김주현, 박성재, 이복현, 한기정. 와, 이 4명 새로운 인물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인 12월 1일 날은 윤상현이 윤석열과 독대. 윤상현도 내란에 드디어 파고에. 네. 자, 이거 정리해 보면 여태까지 우리는 내란 다음 날 안가회동 12월 4일 안가회동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벌써 2개 날짜가 더 나온 겁니다. 11월 26일, 12월 1일 요것만 있겠냐. 네. 하지만 출연자들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겹치는 출연자는 김주현, 박성재다. 네? 그래서 안가 CCTV에 대해서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었고, 네. 실제로 이제 이 날짜 순으로 보면 저도 창원지검에 21일 날, 11월 21일 날 받았고, 자료 제출은 저는 3일, 4일쯤 했습니다. 그 24일 날도 김용현 장관을 불러서 한번 술판이 있었고, 26일 날 또 이제 있고 27일 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긴박하게 계속 들어갔고 12월 1일 날 윤상현 만났죠. 12월 2일 날이 그 남상권 변호사가 자료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 점심때쯤에. 그러면서 중앙일보가가 이제 일보가 나오고 한동안 아마 기사를 막았는지 한동안 몇 시간 동안 없다가 그날 오후 5시경부터 집중적으로 민주당에도 줄 수 있고 시민단체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마구 튀어나오고 그 다음날 이제 계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긴박했던 그 날짜별로 이렇게 시계열로 늘어놓고 보면 굉장히 이들이 정말 명태균 게이트 플러스 알파로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영화 쪽 분들이랑 미팅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들 되게 관심 갖는 게 이 안과 회동이에요. 네. 영화 만들려고 준비하는 팀이 많습니다. 대형 영화, 상업 영화. 근데 지금 요거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타임테이블이. 그럼 아마 지난번 서울의 봄처럼 안가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이런 일, 요게 상당히 중요한 시퀀스, 영화의 장면을 구성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네. 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들 다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내란, 김건희 특검도 지금 엄청나게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죠? 최상병 특검까지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요거는 헤드라인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연일 하여튼, 놀랄만한 뉴스가 나오는데, 아직도 놀랄만한 뉴스가 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비아폰 통화 내역, 그리고 안가. 과연 김건희는 그럼 안가를 가지 않았을까? 또 다른 안가로 알려져 있는 데가 한강진 쪽에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과연 어땠을까? 등등등. 그런데 하여튼 지금 특검들이 열심히 속도를 내서 하고 있으니까 응원의 마음으로 오늘 워낙 폭염인데 이런 것들로 좀 시원하게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멘트가 상당히 세련됐다. 고급 정치인들이 쓰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지희 씨.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겨내야 할 상대방의 차이만큼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도 식구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전쟁에 이기는 기술 가운데 가장 싸고 효과적인 게 이간질이다. 우리는 이간질을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결정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뭔가 이제 개혁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고발뉴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다 나온 거 정리해드렸는데 요것도 아주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큰 기사였습니다. 그죠? 네, 건진법사 이철규 통해 YTN 인수 방법 알아보겠다. 김건희 특검 문자 내역 입수. 저는 사실 지난 정권의 황태자가 초기에는 한동훈이었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철규랑 방금 윤상현 아니었습니까? 두 사람. 네. 근데 윤상현 압수수색 당하고 이철규가 털리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윤상현이 내일 구속되겠구나.
10월 달에 제가 명태균 거 여론조사 불법 활용에 대해서 공개하자마자 저를 바로 그 다음날 고소한 분이 바로 이 이철규 의원이죠. 네. 그때는 이제 아들 거 마약 이런 거 터지기 전이죠. 네네. 기세 등등 했죠. 근데 지금은 한번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철규 관련해서 얘기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네. 워낙 권력 주변에서 오래 버티면서 그다지 깔끔한 윤리의식 가지고 공직생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줄타기의 명수란 말이야. 실제로 이철규 씨가 제가 30년 전에 동대문 경찰서 출입할 때 정보 형사였어요. 네. 정보 과장. 그랬다가 그 경찰서장이랑 같이 패키지로 그때 유일하게 경찰서장 중에 전라도 출신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DJ 정부, 전라도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래서 박금성 씨라고. 그분이 발탁되면서 그분의 오른팔이었어. 그래서 이철규가 인수위에 들어갑니다. 인수위. 무려. 경정이 보통 인수위 들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초고속 승진해서 자기는 민주당이라고 부르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쪽으로 또 갈아타가지고 뭐 MB 때 박근혜 때 계속 이렇게 변신해온 인물인데 워낙 많은 정보 인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제 대선 때 이렇게 이럴 때 보면 오전 아침 일찍 보면은 전국에 이제 그 정보가 쫙 취합이 되더라고요. 정보 경찰 보니까. 출신이니까. 예. 매일매일 그 쫙쫙 취합이 돼요. 네네.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그게 강하구나. 아마 맞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권력의 어떤 그 정점에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근데 그 결국 정보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예. 그런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규가 꼬꾸라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올 겁니다. 저희 쪽으로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네네. 있는데 자, 아직 뭐 이 사람들이 자료를 움켜쥐고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철규가 딱 꼬꾸라지는 순간 엄청나게 언론사마다 제보가 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YTN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을 것 같아요. 하도 사건 사고 많았으니까 그 사이에. 더구나 이제 통일교가 준비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당시에 이제 YTN이 일대 주주가 마사회입니다. 한국 마사회. 그렇죠. 2대 주주가 아마 한전 KDN, 네. 그리고 우리은행 등등이 쭉 이제 미래에셋도 일부 지분이 있고 네. 해서 이게 이제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 등등등 식의 이제 그 연속선상인 거죠. YTN에 이제 마사회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제 정부와 관련돼 있던 그런 기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정부 지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던 거죠. 그렇죠. 이제 민영화 움직임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650원 이렇게 막 쳐지고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았고, 네. 그래서 매각할 때 그 회계법인에서 기초평가를 하고 네. 하는데 실제 가치가 굉장히 낮다. 그런데 이제 상암 디지털에 있는 이 부동산 같은 거를 이제 높게 평가를 해서 나오는데 그 높게 평가가 현실에서 거래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상암 DSC를 처음에 인허가를 줄 때 딱 방송으로만 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등등등. 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 세게 부르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그 내부에서도 매각하는 걸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거 되게 싸게 불화했어요. 네. 그래서 그 YTN의 이제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가격에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파냐, 한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몇몇 그룹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그 입찰에 참여한 그룹들을 보면 맨 마지막에 참여한 3개 기업은 오픈이 돼 있습니다. 유진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그리고 세아가 하려다가 말고 또 저 한세 네. 이렇게는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등등등 이 기업들이 써낸 금액을 보시라고요. 2등이 2,400억인데 저 1등이 3,200억이에요. 통상의 입찰에서는 어떻습니까? 1등과 2등이 보통 이 정도 규모면 만약에 이런 몇천억 단위의 규모면 한 돈 100억 정도 차이에서 우열이 가려지고 이러잖아요. 우선 협상.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차이 나는 경우가 3,200억, 2,400억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러면 3,200억 써낸 사람이 뭘 판단을 잘못했든지 너무 높게 써냈든지 뭐 이상한 거잖아요. 혹시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가 뭐 대충 어쩌다고 소문은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많은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관련이 있었어요, 얘기가. 그때 당시에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지 두고 속설은 있었는데 아직 밝혀지지 네, 당시에 이제 대단히 이상한 유지는 그만큼의 현금이 없었고요, 당연히. 투자증권에 있는 일부 현금과 레미콘에 있는 걸 다 합쳐도 굉장한 펀드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과연 YTN이 이 정도의 수익성이 나느냐. 1년에 많이 날 때가 80억 정도 이익 나고 있었어요. 원래 뉴스 가지고는 돈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뭐 DMB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떼야 되는 상태고 라디오나 이런 거는 약했고 등등등 여러 이제 그
복합적으로 비리가 될 만한 요소가 많았는데 통일교가 중간에 굉장히 강력히 들어왔는데 그럼 왜 통일교는 그 낮은 가격을 쓰고 떨어졌을까가 퀘스천이에요. 더구나 지금 준비하려고 했던 돈은 4천억 수준으로 네. 준비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뒤쪽에 써내는 걸 보면 훨씬 밑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아마 혹시나 그냥 일반 저기에서 추정을 해보면 누군가가 어떤 립서비스성의 페이크에 속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황당한 그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일단 매각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매각한 측은 잘 매각한 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일반 만약에 민간 사기업의 M&A 딜이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상한 딜이에요. 분명히 이상한 딜입니다. 그 매각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YTN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공적 가치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지금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모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건데 오죽하면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이거를 책임지고 맡았었던 일종의 우선협 상대상을 거르고 그걸 심사하고 하는 중개회사, 관리하는 회사가 아마 그때 삼성증권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선정된 데가 제 기억에. 기억이 틀릴 수 있으면 다시 찾아보면 나오는데 근데 맨 처음에 하여튼 선정됐던 데가 그걸 포기를 했어요. 감당이 불가하다 이런 걸로 손을 놓고 아마 그 다음에 했던 회사가 그걸 하게 됐을 겁니다. 네. YTN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한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통일교가 뭐 자기들이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철규가 실제로 움직였거든. 통일교 윤모 씨 등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이철규가 청탁한 내용의 문자가 공개됐고 그 문자가 거래되고 나서 국회에서 이철규가 민영화와 관련해서 촉구하는 의정이긴 합니다. 그러면 대가성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뭐 사전 착수금 같은 게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실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철규가. 공기업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라며 당시 김장현 한전 KDN 회장에게 조속한 시일 내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 회장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누가 됐든 상관없이 이철규가 작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철규가 통일교 외에 다른 쪽이랑도 거래했을 수 있잖아요. 여하튼 이미 이건 불법이 시작이 됐다. 이철규. 그런 이게 이제 권력이 자꾸 낄 수 있는 이유는 방송 더 잘하시지만 일단 M&A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non refundable 이 거슬러 주지 않는 보증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세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방통위에서 대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을 안 해주면 말짱 도루묵인 딜이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부분 때문에 권력자들이 이렇게 블라방처럼 끼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철규가 그냥 혼자서 YTN 8화 4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방통위 수준에서 이거를 매각 인허가 결정을 해줄 거라고 이미 얘기가 돼 있는 상태고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윤석열한테는 윤석열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이 필요합니다. 오너십이 뭐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뭐 윤석열한테 돈이 얼마 생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걸로 보이고 김건희는 혹시 관심을 보였을지 모릅니다만 당시에 소문이 많이 나 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정권으로 또 향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